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8일 2021년 시제기 생산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일정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제기는 항공기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원형을 만들어 성능을 시험하는 기체를 말합니다. KF-X의 설계는 현재 15%가량 진행됐고 오는 9월이면 80% 이상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우려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벌써부터 해외에서 첨단 장비를 사들여 조립하는 게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완료해도 이미 실전에 투입된 첨단 전투기인 미국의 F-22, F-35, 러시아의 수-57 등 5세대 전투기 성능엔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계식 4세대 전투기와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의 중간쯤 되는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이미 6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나선 마당에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면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한국형 전투기 상부 측면 기본 설계 형상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께 일본의 사례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F-15의 자국 면허 생산 버전인 F-15J와 미국과 공동 개발한 F-2 등을 주력 기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F-2 퇴역에 대비해 야심차게 F-3을 개발해왔습니다. 작년엔 10조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결정된 바 없다. 미국 등과 공동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일본 내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격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면적인 논란으로 일본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전투기 생산 과정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예로 F-15J의 생산에는 일본 방위산업체 1100여 곳이 참가했고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동급 F-15CD 판매 가격의 3배에 이르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정도였습니다.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수입해 단순 조립만 해도 되는데 일본 정부는 묵묵히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또 F-35의 42대를 미국에서 23조 8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40대를 도입하는 데 들이는 비용인 7조 4천억 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 중공업은 F-3 개발을 맡은 방산업체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정비창을 독점하고 정비 비용을 줄인다는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기술 확보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2016년 스텔스기 생산을 위해 기술을 시험하는 실중기 X-2를 공개했습니다. 실험 수준이긴 하지만 일본 방위장비청은 스텔스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발 당국은 F-22 등 고성능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엔진 한 개당 최대 15톤의 추력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애프터 버너 기능을 사용했을 때 엔진 추력이고 실제 추력은 11톤이지만 자체 기술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일본이 개발한 스텔스 기술 실중기 X-2
막대한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엔진, 스텔스 기술 등 차세대 항공기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첨단 전투기에 꼭 필요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이미 1990년대에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투기용으로 상용화된 AESA 레이더는 일본의 주력 전투기 FE에 장착됐습니다. AESA 레이더는 일반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긴 것은 물론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포착할 수 있고 탐색, 전자전, 무기 유도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첨단 항공기의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작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개최한 국제항공우주전에서 질화갈륨을 사용하는 신형 AESA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탐지거리가 1000km를 넘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최신 육상 레이더 LMSSR에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도 F-3 개발 사업이 좌초됐다고 비판하기엔 남긴 족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고집스럽게 항공기 개발을 시도한 일본의 사례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KF-X에는 8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해 이제 5년차를 맞았습니다. 2026년 6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만 사업 자체를 엎거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언론사전 공개 행사에서 미국 공군 F-22 랩터가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단기간에 아무런 노력 없이 개발할 방법은 없다. 첫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조급증 때문에 자체 기술 개발을 멈춰선 안 된다. AESA 레이더 개발은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끝냈고 이제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2월 시제기에 동체 앞쪽 구조물인 벌크헤드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으로 결코 성공이나 실패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했지만 절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작년 미납금 3,300억 원 중 급히 1,320억 원을 냈지만 여전히 1,98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직접 국방부를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투자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 야심 일달은 악재로 좌초하나. 국산 전투기, 국방 분야에서 이 단어만큼 달콤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 전쟁의 승패가 한우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만큼 첨단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은 각국 군대의 핵심 과제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국방 분야의 로망으로 꼽힌다. 자주 국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인데다 첨단 기술 축적과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생산비용, 기술적 장벽 등으로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2026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 개발에 한창이다. 하지만 개발비 분담과 기술 이전 규모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무장 장착 준비 지연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당초 개발 계획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 카이가 개발 중인 KF-X는 내부 무장창을 갖추지 않아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다. 방위사업청 제공. 현재 KF-X 개발 과정에서 핵심은 무장 통합이다. 항공무장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공기와 무장 통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외국에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미국제 무장 장착 관련 기술 자료 이전이 3년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는 데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9일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한미 정부는 안보협력위원회를 열어 미국제 무장기술 자료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KF-X 시제기가 없어 미국제 무장기술 자료 수출 승인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측은 2016년 3월 실무회의를 갖고 미국 측이 크기나 무게 등이 포함된 물리적 기술 자료, 무장 항공기 통합 관련 정보가 담긴 기능적 기술 자료, 시험용 탄과 지원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7월과 2017년 1에서 2월 한미 방산기술 전략협력체와 SCC 등을 통해 KF-X 무장 통합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거듭 요청.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2월에 걸쳐 미국제 무장의 물리적 기술 자료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미국 방부 안보협력국은 지난 2월 우리 측에 서한을 보내 KF-X 시제기가 없어 기능적 기술 자료 수출 승인을 불가하다며 다만 한국 측이 상세 설계, 기준 설정 시 제공 가능한 기술 자료의 수출 승인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F-X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상세 설계에 들어간 시점은 지난 7월. 한미 양측은 지난 5에서 7월 방산기술협력위원회 한미통합국방협의체 SCC를 잇따라 열어 KF-X 상세 설계 기준에 준해 기술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지난 8월 한미 정부와 방산업체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에서 KF-X 상세 설계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선별, 미국 정부 보증에 의한 대외군사 판매 방식 대신 상업 구매로 우선 추진키로 합의했다. 상업 구매 방식을 택해도 미국 정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기술 자료 획득에는 시간이 걸린다. 방사청은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영국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으로 개발 일정을 맞춘다는 입장이나 2021년 출고될 KF-X 시제 1호기에 미국제 무장 통합이 완전히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26년까지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등 국산 전자장비와 미국제, 유럽제,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5년. 사소한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전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제 무장 통합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입장은 일관됐다. KF-X 시제기가 있어야 기술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방위사업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약 3년간 미국 측과의 소득 없는 협상에 매달리면서 미국제 무장을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공군 F-35의 1호기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상공을 날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제 무장 통합 문제가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리스크가 터졌다. 지난달 21일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참여 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KF-X, IF-X를 개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업 분담금 등 2,380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지 않아 중도하차 우려가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IF-X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
재협상을 통해 자국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기술 이전 항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덜 주고 더 받겠다는 것이다.